안녕하세요. 파파101입니다. 벌써 2024년의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영어 공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챗GPT에게 요청해봤습니다. 네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폴리글랏들의 가장 일반적이고 흔하고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언어 공부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줘. Polyglot은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럼 오늘 챗GPT가 정리한 그 결과를 공유해 볼게요. 목표 언어로 음악을 듣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아무튼 그 언어에 최대한 많이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냥 틀어만 놓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수영을 하려면 물에 들어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그냥 들어가만 있으면 빠져 죽죠. 8개 국어를 하는 베니 루이스는 적극적인 노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I assign a part of my house, so maybe there's a little desk or a particular chair, and I decide that physical space is officially Egypt for me, in the case of when I was learning Egyptian Arabic. When you do that, then a few things change. You decide that you are going to, if you're going to use technology, then maybe try to switch the language interface. You can go into your settings on your smartphone. You can go into your computer settings and change the interface if you feel you're ready for that. Obviously, it can feel a little intimidating for some people. 그런데 베니 루이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노출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습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요. 원어민과 대화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이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배우는 1일차부터 하라고 합니다. 원어민과 대화하는 그 순간이 바로 가상의 노출 환경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죠. 베니 루이스는 이것이 그 나라에 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에 노출되기 위해 그 나라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가는 게 현실상 쉽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간다고 해도 참 몇 달은 언어에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문화의 노출, 기타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 노출되기 때문에 언어에 포커스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방법은 시간 간격을 두고 복습하는 걸 의미합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공부에도 모두 적용이 되는 복습 방법이에요. space는 명사로는 공간이라는 뜻이지만 동사로는 공간을 두다, 사이를 띄우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담으로 sorry, I spaced out 이라고 하면 미안, 나 멍 때리고 있었어 라는 뜻이 돼요. 내가 현실과 space, 거리를 두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spaced repetition은 처음에는 시간 간격을 좁혀서 예를 들어 어제 배운 걸 오늘 복습한다든지 오전에 배운 걸 오후에 복습한다든지 하는 정도로 시간 간격을 좁혀서 하다가 반복을 하면 할수록 그 간격을 이틀,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복습합니다. 매일 새로운 걸 공부하면 그 간격이 다 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들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단어 외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앱들이고요. 대표적으로 Anki, Memrise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 교환입니다. Tandem learning 이라고도 하는데요. Tandem은 원래 이렇게 둘이 타는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배우는 걸 의미하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계속해서 실질적인 말하기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타키처럼 돈을 내고 내가 원어민에게 배우는 방법도 있고 무료로 언어 교환 앱이나 오프라인 만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준비가 되면 해야지가 아니라 미루지 않고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유창해져야지 라고만 하면 사실 언어에 특별한 재미를 느끼지 않는 한 꾸준히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오늘은 단어 몇 개, 문장 몇 개, 또는 매일 15분 연습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 성취감 때문에도 동기부여가 계속된다는 점, 그리고 매일의 습관, 데일리 루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Step 4. Establish key goals and objectives for the next 3 months. It's time now to take those general ideas and boil them down to concrete goals, to things you absolutely want to accomplish in the next 90 days.
Why 90 days? Because that's how we're going to take the whole year and make it a bit more digestible. Step 5. Break down your key goals into daily habits. Goals are useful for providing a finish line, but do little to help you manage the day-to-day work of language learning. You just created your 3-month goals, but the key now is to take those goals and identify the daily actions that will help you reach them. I want to listen to at least one episode of the Hungarian with Suzy podcast every day. I want to watch at least 3 YouTube videos every week. I want to watch the Hungarian news for at least 5 minutes a day. I want to read at the very least 2 or 3 pages of a book every week. I want to talk to my Hungarian tutor Petra at least once a week and review the lesson 24 hours later. 5번째 방법은 앱을 활용한다는 건데요. 이건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accessibility, 즉 접근성이 좋다. 휴대폰은 늘 손에 들고 있는 거니까 번거롭게 어디를 가거나 할 필요가 없이 언제나 활용이 가능하죠. 2번째, 혼자 맨손으로 독학을 하는 것보다 더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주로 스피킹 위주의 아웃풋을 생각하다 보니까 인풋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외로 이 인풋, 특히 읽기의 중요성은 여러 폴리글랏들에게서 강조되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해서 그 책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다가 영어가 트였다. 이런 분도 봤어요. 또 다른 폴리글랏으로 유명한 스티브 카프만은 특히 이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읽기는 단어와 자연스러운 구문 습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그 언어에 대한 이해력을 상승시킨다고 말합니다. 사실 모국어도 그냥 말로만 배운 것과 책을 읽은 사람은 깊이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The way we process reading is very much connected to the way we process sound. So reading and listening are very closely related. People who read well also understand the spoken word better. They have a larger vocabulary. They hear the words more clearly, apparently. 이 말은 단순히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 아니라 실수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embrace는 껴안다 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거예요. 당시에는 좀 부끄럽지만 실수를 하고 나서 교정을 받았을 때 그 기억이 더 오래 가지 않나요? 그리고 실수를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내가 시도를 많이 해봤다는 증거죠. 처음 봤던 베니 루이스는 200개 실수를 하는 것이 하루 목표였다고 합니다. Polyglot 중에서도 더 많은 수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그룹을 Hyper Polyglot이라고 하는데요. 팀 도너는 23개 국어를 하는 Hyper Polyglot입니다. 언어 천재죠. 그가 처음 언어를 배웠던 방법이 바로 자신이 배운 언어로 할 수 있는 말을 짧게 비디오로 찍고 유튜브에 올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교정을 해줬다고 해요. 굉장히 용감한 방법이죠. 생각해보면 외국어를 배우는데 실수가 당연한 건데 우리는 내가 영어를 몇 년을 배웠는데 이 생각 때문에 실수를 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본 결과 언어 배우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언어를 빠르게 배우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실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언어는 의사소통하기 위해 배우는 거니까 사실 뜻만 통하면 되는 거죠. 그런 마인드로 오늘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